자, 기술 개발과 혁신에 투자하라. 기술 관련된 분야에서 전력을 들이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물론 뛰어난 천재는 자신이 기술 발전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특허제들은 새로운 발명가의 아이디어에 많이 의존한다. 그러나 발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통 어떤 아이디어나 깨달음이 떠오른 후에 관련된 이야기를 돌고 생각이 점차 발전하면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텍사스 인서 드루먼트 제컬 킬비는 로버트 노이스와 같은 시기에 직접 기술을 발명했다. 이렇게 해서 기술 발전은 층층이 쌓인 지식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어느 날 갑자기 파도처럼 덮친다. 전략가나 한 세기 이상 영향을 미치는 큰 파도와 새로 도입된 기술의 원가 절감을 바탕으로 작은 파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기술을 기반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은 현재 작은 파도에 의존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도 항상 큰 파도를 의식해야 한다. 큰 파도,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여파를 끝났다고 생각하는 큰 파도는 직물 제조와 의류 생산이다. 산업혁명 이전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가난했기 때문에 옷이 휘어질 때까지 입었다. 1700년대에 보통의 부녀자들은 실로 옷감을 짜고 다시 이것으로 옷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겼다. 독신이를 스핀스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로 실을 저 안에서 팔았기 때문이다. 이브 피셔는 수작업으로 남성 셔츠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했는데 바느질에 7시간, 직조에 72시간, 방적에 500시간 등 총 579시간이 필요했다. 여기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했다. 옷감은 가장 오래된 제품이지만 오늘날에도 혁신은 계속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옷은 면이나 폴리에스터 그리고 이 둘을 합성한 섬유로 만들어진다. 지난 200년간 가장 커다란 파도는 전기 사용이었다. 전력물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깨달은 것이다. 기업들이 세탁기, 냉장고, 라디오와 같은 가전제품을 본격적으로 상업화한 계기는 1920년대에 가정에 전기가 보급되면서부터였다. 현대 인터넷 구축에는 저가의 소형 컴퓨터, 고용량 감섬유, 케이블 TV 신호 분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큰 파도는 볼 수가 있지만 예측하기가 힘들다. 1967년에 나는 미래를 예견하는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있다. 저명한 미래학자인 허먼 칸이 주관하는 이 워크숍에는 과학자, 기업가, 소수의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서 30년 후인 2007년 미래를 예측했다. 우리의 예상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기술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기계로 생각한 것이다. 예상한 내용 중에서 오늘날 그나마 비슷하게라도 실현된 것은 번역기 정도다. 저렴한 청정에너지도 아직 없고 암을 정확하지도 못했으며 화성의 식민지도 세우지 못했다. 대신 이 학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세상이 펼쳐졌다. 월드와이드웹의 형태로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다들 지식의 공유와 인류 해방의 새로운 시대가 오리라고 예측했다. 어느 정도 이 예측이 실현되어서 우리의 일터와 문화를 바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도 인터넷의 영향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려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네트워크가 더 확대되어 온 세상이 가짜 뉴스로 뒤덮일 거라는 예상도 하지 못했다. 한 가지 배울 점은 전략가란 모름지기 큰 파도의 성격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어떤 파도는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지만 다른 파도에는 배의 추진력처럼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먼 미래일수록 기술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는 향후 5년에서 7년 정도다. 그보다 먼 미래는 마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듯이 서로 충돌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로 대기업,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이런 관점을 견지한다. 작은 파도, 변화의 큰 파도 안에서 기술은 보다 짧은 보폭으로 움직인다. 상업화를 해도 좋을 만큼 새로운 제품의 원가가 낮아질 때 작은 파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보자. 1960년대 초에 필립스를 포함한 여러 기업에는 희미하지만 빛을 발하는 다이오드를 개발했다. 1970년대에 되자 최초의 LED 벌브가 탄생해서 전자계신 또 표시창이 사용되고 또 2000년대 LED 등등등등 이렇게
파도가 아에서 발전이 되어지고 팩스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정착된 이유는 독특한 주소 시스템 때문이었다. 일본은 위치가 아닌 건축 순서로 주소를 부여했고 따라서 주소만 가지고 사무실이나 점포를 찾아가기가 매우 어려웠다. 마케팅 전문가에 의하면 새로운 기술의 얼리 어답터들은 보통 이블런스의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음은 작은 파도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어떻게 원가 절감 가능성을 파악하고 어떤 과정으로 상업을 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인두이티브 서지컬 계열의 그 다트는 10대 시절에 나사의 에임스 연구센터에서 제트 전투기의 비행 능력을 평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에 참여했다. 유체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1995년 벤처 투자가인 존 브로이터의 외과 의사인 로저멀 과학자인 로버트 영 인스티튜트에 설립해서 다음 프로토타입인 모나에는 소득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교환되는 장비를 설치했다. 그동안 문제점이 있긴 했지만 오늘날 인스투이티브는 전세계 로봇 수술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2021년 현재 인투이티브는 여러 가지와 기회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그 다음은 폐 조직 검사 위축소 수술 관련된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줌은 2016년 나는 다국적 테크 기업과 같이 일할 기회가 생겨 유럽에 간 적이 있다. 미국과 아시아. 시스코는 2007년에 30억 달러를 주고 웹엑스를 인수했다. 이때 에릭 위안도 같이 넘어왔다. 그는 중국에서 수학과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1997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웹엑스 개발팀에서 근무했다. 시스코에 인수된 후에 웹엑스의 고객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는 800명의 개발자로 구성된 조직의 부서장이 되었다. 위안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웹엑스의 시스템이 상당 기간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는 점이다. 줌이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상업적인 문제의 크럭스는 우선 회원 가입 계좌 개설 프로그램 다운로드 과정을 간단하게 하고 사람들의 휴대폰 설치에 웹엑스, 스카이프 등등으로 줌 소프트 코로나가 정식되면서 줌이 당면한 문제는 당연히 화성의 빈도와 감소의 구글 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드롭박스는 무료 사용해서 발생하는 암묵적인 비용 감소와 네트워크로 효과를 결합한 전형적인 사례로 이런 것들이 이 전문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책이 참 기이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이런 쪽에서 분야에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많네요. 빅테크 기업 큰 폭의 원가 절감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많다.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이 탄생했다. 빅테크 기업 하버드의 학년생인 마크 저커버그는 2003년에 두 여학생의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는 페이스 메시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누가 더 인기 있는지 선택하는 게임이었는데 저커버그는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페이스북이 흥한 이유는 웹을 만드는 마크업 언어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 어떻든 성공을 했다는 거죠. 보완적인 자산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데이비드 티스 교수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라고 말했던 보완적인 자산이다. 이는 새로운 발명과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 그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요한 기술이나 자원을 의미한다. 관계되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했죠. 13장 나쁜 기업 문화와 관성을 경계하라. 때로는 우리 자신이 문제일 수도 있다. 경쟁사도 앞서가는 기술도 아니라 대응 능력이 부족한 조직이 문제일 수도 있다. 필요한 기술이 없거나 조직의 리더십, 구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어 그 기술을 찾아내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공통점은 과거의 특별했던 경험, 특히 숨어있던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지임에서 지렛접 배우기 인사이드 경영대학원은 파리에서 북쪽으로 대학원의 전략과목장에서 지임에 대한 수업이 있었다. 수업 준비를 위해서 학생들은 여러 보고서와 기사 그리고 지임의 역사를 다룬 책을 읽었다. 그는 지임의 현실에 대해서 의문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앨런은 메리언 갤러가 쓴 루드 어웨이커닝을 가지고 왔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학생들은 말하기를 주저했다. 프랑스에는 그랑 제콜 출신의 특히 수학을 잘하는 엘리트에게 고위직을 보장하는 전통이 있다.
갈라지기가 명확한 사교의 부재를 문제로 손꼽는 학생들도 있었다. 재무 경력이 있는 영국 출신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GM은 너무 방대합니다. 이렇게 큰 조직은 변화하기 힘들죠. 몇 개로 분사해야 합니다. 나는 언론에게 의견을 물었다. 학생들은 다소 실망했다. 그들은 명쾌한 대책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정확한 진단이 나올 줄 알았다. GM의 크락스는 15년 후인 2009년 GM이 제조업 사상 최대의 파산을 기록할 때 밝혀졌다. 그 다음에 지뢰점은 2006년부터 14년까지 계속된 전화 스위치 불량 문제였다. 이로 인해서 124명이 사망했는데, 자, 큰 덧붙여서 발루카스의 보고서는 GM의 기업 문화를 지적했다 했어요. 2000년에 파산한 후에 GM은 세턴, 히머, 폰티악, 사브 등 4개의 북미 브랜드를 폐지했다. 관성과 규모, 모든 물질은 관성이 작용한다. 물질이 먹을수록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변경할 때 더 큰 힘이 필요하다. 큰 조직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대규모로 성공했다면 큰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이다. 노키아의 몰락. 2007년 노키아는 휴대폰 시장의 최강자로 전 세계 수익의 50%를 점유했다. 하지만 5년 후에 시장 점유율은 놀랍게도 5%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원인이 있다. 노키아가 최고 위치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91년 진행된 심층적인 전략 연구가 있다. 새로운 조직 구조는 바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중력들은 휴대폰의 각 세그먼트를 나눠 맡아 새로운 모델의 수익성과 타인 투표에 서로 얼밀히 평가를 받았다. 매트릭스 구조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제거 경영진을 현장으로부터 고립시켰다. 애플의 비밀 유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5년 말 노키아의 엔지니어들은 아이폰의 핑거 터치 설계를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노키아 몰락 이유가 신비한 운영 체계를 버리지 못하고 라이프 스타일 제품을 계속 출시하는 전략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 내릴지도 모른다. 우리는 4가지다. 첫째, 시장과 정책의 하드웨어와 통합을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이동했다. 둘째, 제거 경영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셋째, 매트릭스 구조가 책임을 분산시켜서 그 누구도 책임지고 핑거 터치 스마트폰을 개발하지를 않았다. 조직 변경과 쇄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노키아나 GM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문제는 크럭스 전략의 원칙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진단하고 크럭스를 파악한 뒤에 성과 목표를 정하고 일관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신생 인터넷 기반 기업들은 전통 기업처럼 공장이나 고정자산 노동조합,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매우 이루기 어렵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경쟁자가 지휘하는 기업은 수세기 전에 뛰어난 설립자가 만들었고, 그럼 오래된 기업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달성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단 단순화 작업을 하면 기업의 기본 운영 방식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IBM의 혁신. 1911년에 설립된 IBM은 엔지니어들의 뛰어난 실력과 복잡한 기계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IBM의 사례 연구를 진행하면서 1980년대에 IBM이 PC를 개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가 잘 보인다. 1990년대 초에 IBM 연구 몇 명은 관리직 마피아가 회사를 장악하고 있으며, 자, 회장은 어떻게 하느냐. 취임초기부터 그는 타사를 벤치마킹해서 IBM의 장비 도입 가격이 매우 높고 변화를 추진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터너가 추진한 IBM을 구입했고, 성공은 풍요를 낳고 풍요는 게으름을 낳는다. 그런 기업은 긴장이 풀리면서 시대에 맞지 않은 구조와 행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다가 뛰어난 지도자가 탄생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영 철학을 지휘한다. 한참 지나면 다시 바뀌어서 시스템의 형태가 구식이 된다. 성과와 수익성이 좋은 대기업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변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조직과 문화는 전략적인 문제다. 기업이 성공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장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혈성과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라면 이는 기업의 전략과 관계된 문제다. 우리의 비전이나 성장 전략 같은 거창한 구호도 걸맞춰진 조직의 문제를 무시한다면 그저 또 다른 문제일 뿐이다. 진정한 전략적인 리더십이란 기업 외부의 도전에 대응했던 노력과 같은 강도로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